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롱누님한테 지금 잠깐 시간을 주신 거죠? 예, 예. 여기 계시지도 않은. 예. 원래 이 타이밍에는 안녕하세요. 그래서 소롱 누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신 수술하다 늦으십니다. 지금 안 계신 상황에서 먼저 시작하려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요. 반려동물 그 진료 수술계 허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소롱누님이 계시지 않으면 응급 환자들이 지금 수술을 못 하니까 그런 스케줄 때문에 사실 지금 계속 택시에서 달리고 계시대요. 지금 이분이. 반려동물계의 슈바이처 같은 분이시죠. 괜찮다. 괜찮다. 역시 칼럼니스트. 자, 오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모모 PD와 엉클조도 마이크 뒤에서 인사합니다. 냐옹. 여러분들 그 참여를 요새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보람도 있고요. 또 그래도 저희는 계속 배고픕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다양한 고양이와 집사 이야기 볼 수 있고요. 이 페이스북에서 KITTIPDIA 검색하셔서 키티피디아 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와 댓글, 사연, 반응, 소액 후원에 감사를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요걸 막 준비하시느라고 거의 맨날 새벽에 주무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다. 저는 정말 코를 몇 개를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눈물, 콧물. 최근에 또 이제 요거로 지인 중에도 그냥 애가 눈곱이 많이 끼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였고 그래서 각막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뭐야. 이제 우리가 좀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거 우습게 보면은 진짜 좀 더 큰 어떤 병.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칼리시 마이코플라즈마 이거 만성됐잖아요. 저 어떡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사람이 가끔씩가다 눈물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콧물이 날 때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것들. 감수성이 예민하구만. 우리 애가 너무 간식이 맛있었나? 나 없는 동안 김은숙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봤나 봐. 이렇게 도깨비에 심취했나 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거 약간 무리수 멘트다. 이렇게 왜 그래, 지금 옆에 소롱누님 안 계시니까 뭐라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메워본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우리 아나도 눈물을 뚝뚝 흘려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이제 안약을 2가지 주시고 또 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시고 하셔서 금방 처방하면 사실 눈물 콧물을 심플하게 고칠 수도 있는데 이거 두면은 병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습게보다 여러분 큰 코 다칠까 봐 우습게보다 큰 코 다치는 콧물, 눈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계의 큰 별이시죠.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밖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어요. 수의학계 슈바이처. 네네. 아니, 지금.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를 우습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니에요. 제가 좀 부족한 집사긴 하지만 정말 우습게 보시는 건가요, 선생님? 저희 같은 하찮은 곳에 이렇게 함께 말을 섞어로 강림해 주시는. 우습게보다 큰 코 다치십니다, 선생님. 죽여주십시오. 소롱 누나 오셨습니다. 소롱누님 인사해 주시죠. 소롱 누나입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바로 들어가죠. 콧물은 왜 날까요? 안부 같은 거 안 물어보고. 앙금. 콧물 왜 나냐고요. 콧물이요? 네. 콧물 원래 나죠. 재채기는 왜 안 와요? 아니 재채기 날만 하니까 나겠죠. 아니 우리 키아라는 막 이러면서 해요. 걱정이 돼요. 가끔은 괜찮은 건지. 일단 사실 눈물, 콧물, 재채기 이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거나 자꾸 반복된다면 이제 뭔가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고양이 눈물 원래 많지, 콧물은 날 수 있지, 재채기 그냥 간지러운가 보지 이러면서 넘어가다 보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게 눈물인데 우리 갈색 눈물. 어떤 경우는 피가 나요 이러면서 우는 분들 있어요. 약간 거무튀튀한 눈곱처럼 이렇게 휴지로 닦았는데 약간 피 색깔처럼 갈색이 묻어 나오면 우리 아나가 초코 포인트잖아요. 그 눈곱도 초코색인 거예요. 어머. 털에서 물 빠졌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아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큰 코 다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닦아줬는데 갈색
도 아니고 피같이 이렇게 얼룩이 있으니까 정말 놀라서 그 휴지를 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질병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초코 포인트여서 초코색 눈물을 흘린다? 털에서 물 빠진 거 아닌가? 아니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아니 근데 털에서 물이 빠지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잖아요. 염색약이. 정말. 되게 무슨 얘기를 하시든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면 정말 색깔이 너무 이게 뭐랄까 이거 뭐라 그래 그거 보호색처럼 색깔이 똑같으니까. 애가 체액을 깔맞춤을 하는구나. 진짜로. 실제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갈색 눈곱은 자연스러운 눈곱이에요. 이게 근데 원인이 그냥 갈색 어쩌다가 이렇게 묻어놨는데 갈색 눈곱이다.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 안에 있는 정상적인 색소 성분이에요. 포르피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고양이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사람에게도 있고 고양이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소변으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눈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가 뭐란다? 뭐라 그러지 지금? 지금 뭐라고 하셔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습습후후하시고요. 어떻게 편집을 하라는 거지 지금? 정말. 우리 이거 다 내. 안 돼. 저들이 너무 맨날 편집 거쳐가지고. 저만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너무 말끔하게 나오셔. 저도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어져가지고. 포르피린이요? 네네. 그 포르피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색으로. 그래서 가끔씩은 뭐 맑은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면서 눈물이 밖에 나오면서 지나치게 눈물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에 묻어 있으면서 이 털들이 그러니까 눈물을 흡수하는 심지 역할을 하는 거죠. 눈물이 고여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를 틈 없이 고여 있다 보면은 그 성분이 더 많이 침착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왜 고양이들 중에 제일 이게 심한 애들이 그 페르시안. 맞아요, 약간 맞아요. 눌린 애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엑조틱 고양이들이 여기 눈 밑에 이렇게 갈색으로 돼 있거나 축축하게 있거나 심지어는 여기 녹색인 애들도 있어요. 왜 녹색이에요? 약간 푸르스름한 연두빛, 녹색빛 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갈색 성분의 눈물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구조상 선천적으로 유루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눈물은 원래 눈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일부분은 눈에서 코로 배출이 돼요. 여기에 코 눈물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결이 돼 있는. 네, 사람도 왜 엉엉 울다 보면 콧물도 막 이렇게 훌쩍거리는 것처럼 줄줄 나오죠. 이 내안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꼬리 안쪽에서 눈물샘 있는 부분에서 연결돼 있는 코로 바깥에 이렇게 구멍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관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눌러놨으니까 이 각도가 너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꾸 막혀요. 코 눈물관이. 아이고.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눈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좀 유루증이 생기는 그러면 염증이 역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애들이 여기가 눅눅한 상태로 털도 또 수북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제 쌓이면 여기 이제 효모균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균이 자라기에 너무 좋은 축축하고 그래서 왜 폭신하고 막 따뜻하고. 가끔 관리가 안 된 페르시안 고양이나 엑조틱 중에 가면 약간 걸레 빤 냄새 같은 냄새? 그런 냄새 나는 애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나 이런 데에서 그 특유의 냄새들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아나가 한번 눈물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제가 안약 처방받은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초반에 얼른 가서 하니까 금세 안약 2가지 줘서 이렇게 하니까 네네. 할 때야 뭐 애가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지만 어쨌든 금세 낫기는 했어요. 한 3일 만에 나았거든요. 그것도 자꾸 넣어버릇하면은 애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노하우가 붙죠. 애는 가만히 절대 안 있죠. 내가 한 방에 야무지게 딱 넣고 빠지는. 예, 그런 거. 네. 그래서 일단 사람도 보면 약간 갈색 분비물처럼 눈곱이 나오기도 해요. 더러. 전 안 그래요. 그렇지, 약간 누르스름하죠. 바로 수긍. 약간 정색해놓고.
반투명한, 그러니까 고양이의 경우는 반투명한 눈곱인 경우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물론 색깔만 가지고 이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반투명의 눈곱이 이렇게 묻어 있어서 닦아줬을 때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수 있고 갈색, 마른 분비물 역시 갈색 눈곱 역시 정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약간 누런색, 뭔가 농성 분비물 같은 그런 눈곱일 경우는 혹은 약간 더 이렇게 노랗다면서 약간 연두빛 나는 눈곱일 경우는 뭔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약간 콧물 같은. 네, 왜 그 길에서 보면 가끔 구조되는 고양이들 보면 막 누런 눈곱 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갈색 눈곱은 어쨌든 정상이다. 마른 갈색 눈곱은 정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단 고양이가 눈물을 계속 주룩주룩 흘려서 이 눈밑이 갈색으로 변해 있다거나 네. 뭔가 문제가 그렇게 변해 있다거나 축축해 있다면 이 아이는 현재 눈물이 많이 나는 에피포라 유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또 종에 따라서 좀 아까 페르시안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집에 왜 있는 얼룩이 같은 경우는 뭐 코리안 숏헤어고 저스틴 같은 경우는 그 아메숏하고 아비니시안하고 혼종인데 근데 눈병은 얼룩이만 앓았었거든요. 이게 종에 따라서 더 잘 걸리는 애들이 있고 좀 덜 걸리는 애들이 있을까요? 뭔가 그 안과 질병이라는 거는 사실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고양이에게 안과 질병은 굉장히 흔하죠. 품종적인 소인이 있는 건 아까 있는 페르시안이라던가 그 터키시 앙골라, 그 다음에 뭐 아비시니안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눌려 있는 애들이 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거는 고양이의 70% 이상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두드러지는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게 품종적인 소인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눈곱으로는 확연하게 질병이다 아니다라고 보기 애매한데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눈을 찡긋찡긋하진 않는지. 아까 모모가 제재가 그랬어. 제재가 모모모 PD가 제재가 늘 찡긋찡긋한다는 거예요. 네. 눈을 찡긋거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거. 윙크 왕이라고 또 좋아하고 있어. 아유 정말. 양쪽 눈을 깜빡이는 게 아니고 한쪽 눈만 그렇다면 그 아이는 윙크 왕이 아니고 허피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모 PD야 정말 정말 윙크 왕이라고 자랑을 접종 다 했다고 또 빠져나가는데 접종 다 해도 윙크 왕 되나요? 그럼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접종을 다 했는데 그럼 예방을 집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들한테 흔히 있는 바이러스, 칼리시, 허피스, 클라미디아 뭐 이런 감염증 전부가 다 예방 접종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100% 예방이 다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 왜 접종을 해? 뭐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접종을 해야 그나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외에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DNA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차 신경절 안에 들어가서 왜 사람도 허피스 바이러스 있잖아요. 헤르페스. 네. 예.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여기 헤르페스. 대상포진? 네.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 그게 허피스. 네, 허피스 바이러스가 몸 안에 그 신경절 안에 들어있다가 완치가 안 돼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있다가 좀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나타나고.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서 우리도 왜 피곤하면은 왜 입가 주변에 도지고 그러잖아요. 이 코 옆에, 입 옆에 막 이렇게 수포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상포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같은 바이러스인 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더 자주 재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애가 좀 그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내가 얘를 뭘 스트레스를 줬나 이걸 좀 반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둘째를 드렸어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거의 가지고 있으면서 이따금씩 이렇게 찡긋찡긋하는 증상을 보일 때는 항상 상비약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1, 2주 정도. PD가 뭐 맛있는 걸 우물우물 할 때가 아니고. 그죠. 제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윙크왕이라고 애가 윙크왕이 돼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상시적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모모가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그럼 이것 때문에 병원 안 가봤어요? 가봤는데 육안으로는 멀쩡하다. 네, 눈으로 봤을 때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접종을 한 아이기 때문에 뭐 노란 눈곱이 낀다던가 눈이 팅팅 붓는다던가 이런 정도는 아닌데 대신에 그 찡긋찡긋하는 아이를 특별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보면 가느다랗게 실처럼 그물망처럼 이렇게 염색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염색. 그 찡긋찡긋한다는 거는 이 허피스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궤양을 확인할 수 있는 염색약이 있어요. 일반 형광 염색이 아닌 다른 염색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허피스는 뭐가 됐든 허피스가 됐든 칼리시가 됐든 클라미디아가 됐든 눈을 어디에 찔렸든 첫 번째 증상은 눈을 잘 뜨고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찡그리고 있다거나 깜빡거린다는 건 눈이 아프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왜 눈썹에 눈썹에 찔리거나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눈을 잘 못 뜨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어쨌든 뭔가 해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워낙 이 눈을 찡긋찡긋거리는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픈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 뭔가 불편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를 아시고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잘 모르고 눈 인사한다 이러고 넘어가면은 윙크왕. 윙크왕. 아유, 진짜 또 윙크왕. 못 산다 진짜. 매번 녹음할 때마다. TPD와 프로듀서가 윙크왕이라고 지금 애가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다 지금. 저희 제재는 윙크왕이랍니다. 막 참나. 아니 상비약에 대해서 계속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아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이 사람아 상비약은 뭘 또 지금. 근데 이게 안약이 사실 한 번 개봉하고 나면은 금방 상하잖아요. 맞아. 네. 어떤 경우는 이제 고양이들이 이게 만성적으로 결막염이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안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개봉을 하면 냉장 보관을 하든 어떻든지 간에 2달 이상은 쓰시면 안 돼요. 버려버렸어요. 맥시멈 2달이요. 한 달 이내에 쓰시고 버리는 게 낫고 지난 시즌이었나요? 1년 전 거였나? 그죠. 그때도 모모모 PD님이 안약 유통기한이 뭔가 기억이 날 듯해. 네, 그 안약에 써져 있는 냉장고에 아직 있다. 네, 그래 얘기를 했죠. 맞아요. 안약에 써져 있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보통 2년 정도거든요. 네네.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게 프레시한 집사였으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게 이게 유통 과정에서 이 제품이 진열되어도 괜찮은 기간인 거지. 개봉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딴청 부리고 있어요. 네. 일단 냉장고에 있는 안약은 다 버리세요. 만약에 최근 거가 아니고 뭔가 긴가민가하면 다 버리고 그때도 이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새로 받아서 받는 그 날짜를 2달 뒤로 써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혹은 받은 날짜를 그냥 써두시면 되고 그게 귀찮으면 병원에다 써달라고 하세요. 병원에서 안약을 파는데 그거 하나 못 써주겠습니까? 그냥 저 여기다 날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힘들면 약봉투에 있는 날짜를 붙이세요. 근데 쓰는 게 낫죠. 근데 그게 힘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은 약국까지 가는 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눈이 심하지 않지만 가끔씩 아이들이 이제 좀 특발적으로 갑자기 눈이 안 좋아졌다던가 자고 있는데 밤 12시에 우리 아이가 눈을 찡긋거리면서 나타난 거죠. 그때 아이를 들고 막 24시간 병원으로 뛸 수가 없다면 사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몇 가지 상비약을 좀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상비약이라기보다는 상비용품이죠. 네. 첫 번째 고양이는 워낙 흔한 질병이 그 결막염이고 그다음에 애들이 눈을 찡긋거리거나 눈이 워낙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 항생제 안약을 항상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받으시는 분이라면 항생제 안약을 좀 집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항생 안약이라는 건 스테로이드 안약하고는 달라요.
안약 이렇게 주셨을 때 이거는 어떤 안약이죠? 라고 병원에다가 한 번 정도씩 받으실 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흔히 말하는 소염 안약이라는 것들은 스테로이드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스테로이드 안약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항생안약은 상비약으로 갑자기 눈을 다쳤거나 눈을 찡긋찡긋했을 때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안약 있으니까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넣어주지 말고 당장 급할 때 말 그대로 다쳤을 때 혹은 어디에 상처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게 항생안약이에요. 대신에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소염 안약 같은 경우는 모르고 썼을 때 위험한 게 상처가 있거나 다쳤다면 그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걸 뭐 너무 세세하게 뭐 소염 안약과 실제 뭐 그냥 그 엔세이드 약물과 스테로이드 약물이 다르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스테로이드 안약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된다. 대부분의 결막염을 가진 애들 중에 의외로 스테로이드 안약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약이 있으니까 눈을 찡긋거리니까 내가 써야지. 뭐 지난달까지도 썼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눈을 찡긋거리는 게 정말 결막염 때문인지 눈을 다쳐서인지 알 수 없잖아요. 당장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안약 중에 스테로이드 안약보다는 항생제 안약을 하나 더 추가로 받으시거나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똑똑한 집사야만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안약을 이거 스테로이드 안약이에요? 라고 물어볼 생각 잘 못할걸요? 집사들이? 고양이 집사는 똑똑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부지런하거나.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넣어주세요. 3-4시간 간격으로 넣어주시고 밤에 잘 때 넣고 아니면 1-2시간 뒤에 또 한 번 넣어주시고 그래서 눈을 조금 편안하게 뜬다면 안심하시면 안 돼요. 대신 원인이 우리가 뭔지 모르고 말 그대로 응급 상황만 모면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음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십시오. 각막궤양이 악화되면 안구를 심한 경우 적출을 한다거나 진짜 눈이 이렇게 하얗게 각막 자체가 완전 변해서 순식간에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고양이는 그루밍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털이나 먼지가 계속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막염도 그래서 잦은 거고 상처도 그만큼 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끼리 싸우다가도 밝힐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가끔 눈곱이 끼었다고 물티슈로 눈을 닦아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눈곱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거가 안 떨어지는 거죠. 면봉. 그래서 네 면봉보다는 저는 그냥 부드러운 티슈를 해서 쓰시는 게 좋고 손으로 떼시면 안 되고 물티슈 중에 가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게 많아요. 아시죠?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눈 주변에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싫어하거든요. 아파. 잘 닦일 수는 있죠. 이게 약간 웹티슈니까. 근데 그거는 좀 피해 주시고 차라리 식염술 하나 편의점이나 마트나 약국에서 구비하셔서 그걸 솜이나 일반 티슈 같은 거에 적셔서 닦아주세요. 아니면 그냥 인공 눈물이나 식염수를 좀 흘려서 여기 눈꼬리 앞을 눌러서 닦아내는 식으로 흘러나가게끔. 네, 그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습게보다 큰 코 다치는 눈물. 다음은 콧물인데 우리 감수성 예민한 애들 이제 눈물 처리했고 그 다음에 콧물을 나죠. 네. 키아라도 어쩔 때 보면 여기 코끝에 이렇게 코딱지 같은 거 말라붙은 거 보면 얘가 콧물이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거 역시도 그 마른 분비물, 흔히 말하는 코딱지, 이게 약간 흑갈색의 마른 분비물이 코에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에서 분비된 분비물이, 그러니까 눈물이 코 뒤로 흘러내려와서 여기에 마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정상적인 분비물인데 코에서 누런 코가 나온다거나 그럼 이제 좀 심각해지죠. 코가 질질. 네, 이렇게 코 숨을 쉬는데 누런 코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숨 쉬는 게 쌕쌕거린다거나 코에 이제 코가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누런 코가 이렇게 나오는? 네. 저는 거의 한 번도 못 봐서. 우리 어렸을 때 약간 코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 그런 건가 보다. 허피스 역시도 눈만이 아니고 코도 같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킁 하면 그 농성 콧물이 이렇게 막 바닥에 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평생 가는 게 문제죠. 우리 아난과 키아라가 한번 치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건조하잖아요. 고양이들한테 건조한 건 굉장히 코 관리에는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습도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더 콧물이 많이 생겨요, 사실은. 건조하면. 네, 콧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그 보습을 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그 모모모 PD님이 제재가 2달 정도 재채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자백하시기에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였던 것 같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부지런하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애를 더럽게 키워요. 아니, 근데 대체 왜 그렇죠?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심지어 더럽게 키우셨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 PD는? 굉장히 보기에는 겉모습 말끔한 그 세련된 도시 여성 아닙니까? 저분이 또 그 어떤 말투랄지 어떤 매너랄지 슈퍼 엘리트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고 그런 분인데 예. 이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모모모 PD님 말은 자기는 괜찮았다. 자기가 건조했다고 느꼈으면 건조했다고 느꼈으면 내가 뭔가 조치를 했을 텐데 나는 괜찮았는데 애는 건조했나 보다. 사람은 코로만 숨 쉬는 게 아니고 입으로도 좀 숨을 쉬고요. 사람들은 콧구멍이 굉장히 커요. 이 고양이의 후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후각이 강아지랑 비교하고 사람이랑 비교한다면 좀 재밌는 게 고양이한테 가장 뛰어난 감각은 뭘까요? 청각. 그렇죠. 저 미각이라고 하실 줄 알고. 하나 맞췄어. 사실은. 아, 정말. 근데 네.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약간 제가 불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미각 장금이야, 장금이. 그러니까 소롱소님이 너무 웃겨. 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소롱 누나가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소위 알로 보시는 그러니까 늦어놓고 오늘. 진짜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런 정말 우습게 보시다 큰일 치십니다. 제 생각에는 되게 저 생활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집 고양이들은 미각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아, 미각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요. 아, 너무 친근해. 그렇지 않아요? 사실 떡볶이 같이 먹으러 다니고 싶어. 이 미각 뛰어난. 조금만 안 좋으면 이 맛이 아니다. 막 당연하죠. 냉장고 한번 갔다 오면 끝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좀 그냥 까다로운 거 아닐까요? 일단 청각이 가장 뛰어나다면 그렇죠. 고양이한테 후각이 청각 다음으로 뛰어난 감각이에요. 이 고양이가 코가 축축해야 냄새 분자가 잘 달라붙어 있어서 냄새를 잘 맡는데요. 이 고양이 후각이 이제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코 점막 안에, 그러니까 콧구멍은 작지만 이 코 점막 안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한 1000만 개 정도인데요. 고양이는 6,500만 개. 그리고 뭐 강아지의 경우는 2억 개 정도라고 하니까 네,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근데 사람과 그 고양이는 거의 6, 7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만큼 냄새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뿐만이 아니고 코가 갖고 있는 그런 공기를 감지하는 기능도 훨씬 더 뛰어나겠죠. 또 들쳐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이런 게 있대요. 얘네는 본능적으로 냄새로 이게 사냥감인지 적인지 먹을 건지 이런 거를 좀 감별할 수 있대요. 그 단독 생활을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청각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냥을 몰아서 같이 사냥을 하는 애들이면 뭔가 나타났을 때 이게 적인가 봐. 뭐 피하자 뭐 이런 거이거나 고기를 갖다 놓고도 이게 먹을 건지 아닌지를 서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고양이과의 동물들은 먹었을 때 오롯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럼 향수 냄새 같은 걸로 주인을 판별할 수 있나요? 라는 엉뚱한 질문 같은 거를. 이 질문은 제가 미리 앞서서 얘기하자면 고양이에게 어떤 정서에 도움을 주겠다고 아로마를 막 피워주신다거나 향을 왜 가끔 요즘 향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고양이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양이 있는 집에 디퓨저를 쓰는 것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캔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특히 얘네는 상부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이 코하고 기관지 있는 쪽이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무리 유명한 캔들이라도 좀 개고양이한테 써도 안전한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굳이 한다면 환기를 시키면서
초를 피우셔야 될 것 같아요. 대박. 나 오늘 새벽에도 캔들을 했는데 왜냐면 그 불이 팔랑팔랑 흔드니까 고양이들이 엄청 그걸 좋아해서 얼마 전에 수염을 태워먹더라고요. 이 녀석이. 소이 캔들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해롭지 않은 것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되게 좁은 공간에서 어쨌든 초를 키는 건 뭔가 타면서 생기는 물질들이 얘네한테는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 그 고양이 용품점 같은데 보면은 그 기타 그 집사 용품 중에 캔들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용 캔들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렇구나. 또 칭찬 받으려고 또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모모 PD하고 나하고는 정말 진짜 어떡해. 그러면 저희 아나키아라 진짜 어떡해 정말. 그래서 향수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아요. 아까 그 건조한 공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원래 코가 축축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나면 말라 있어요. 원래 그건 정상인데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만져보면 건조하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축축해야 얘가 냄새도 잘 맡고 그래야 식욕도 좋고 후각이 뛰어난 아이들이 훨씬 더 이제 그 후각을 잘 살려주면 왜 이렇게 입맛 없을 때 음식 데워주면은 더 잘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각을 좀 살려주는 게 고양이 건강 관리엔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실내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공기가 건조하면 코가 마르고 이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 아까 제가 코 점막에 후각 수용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기능을 못 하게 되죠. 그럼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또 그냥 면역학적으로도 이 코 점막이 마르게 되면 거기에 후각 수용체뿐만이 아니라 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는데 국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려요. 특히 사람도 그러니까. 네네. 네. 그래서 가습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혹시 담배 피우시는 집사님들을 위한 어떤 질문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저는 사실 병원에 왔을 때요. 아이들 자체에서 아까 아나 어머니가 얘기하셨지만 아이들 자체에서 그다지 몸에 냄새가 나지 않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딱 안고 왔는데 정말 담배 냄새가 얘가 피웠어. 막 나거나 향수 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뭐 향수 냄새를 직접 어떤 분은 향수를 뿌려주시기도 해요. 네? 강아지한테. 샤넬 넘버 5야. 제가 좋아하는 향이에요. 못 살아? 제가 뭐라 말도 못하겠고 막 이러는데 나랑 진짜 세트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 행여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로마 오일을 발라주시는 분이 있어요. 요만큼 뭐 한 방울 이렇게 해서 고양이한테는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한테도 안 되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디퓨저처럼 써서 쓰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로마 오일이라는 건 농축된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 1ml나 한 방울에 얼마만큼의 식물이 들어있겠어요. 고양이한테는 독성이 있는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얘가 이게 한 방울이나 살짝 그 냄새를 어떻게 이렇게 묻힌다면 그거는 라벤더 그게 나무인가요? 풀인가요? 모르겠는데 풀들이 허브 그거를 이 한 다발을 먹은 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가지 식물 추출 배합한 에센스니까 좋지 않을 수 있다. 네, 저는 특히 고양이한테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혼날 각오도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처음 질문은 그래서 담배 태우는 집사들에게 조언해줄 만한 게 있느냐. 저런 집사예요. 저런 집사. 이거 되게 얘기하시면 충격이실 수 있는데 일단 전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는 금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공지진. 실제 어떤 개도 개 강아지 특히 고양이는 실제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데이터에서 흡연자와 함께 사는 고양이가 비흡연자와 사는 고양이보다 악성 림프종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후각이 뛰어난 고양이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 문제는 들이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가 털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루밍을 하면서 섭취해버리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될 수 있으면 금연을 하는 게 좋고 금연이 어려우면 나가서 피셔야 돼요. 나가서 피고 몸을 한번 물수건 같은 걸로 좀 대충 닦아내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기향, 뭐 향, 그러니까 아로마나 캔들까지는 어떻게 좀 양보할 수 있지만 그 가끔 왜 이렇게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향 가져와서 향 피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동안 나인 때문에 드라마 나인 때문에 향 엄청 많이 피웠었거든요. 저도 메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향 많이 피웠거든요. 네. 네. 그거는 고양이한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 항상 한참 향 피웠거든요. 향, 모기향, 그리고 담배. 뭔가 연기가 나는 그런 물질들은 그게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거나 아이들 몸에도 결국 그 연기 물질들이, 연기 분자들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향이나 담배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제품들을 사용을 할 거면은 이제 고양이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명심하시고요. 금연은 안 하시나요, 류가범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건 거죠. 금연을 할 거였으면은 제 몸을 생각해서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자식들 몸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되게 심각한. 딴청 피우고 그림 그리고 그런 갈림길 막 지금 안 들어 막 그림을 그려. 지금 방송에 집중을 해야지 사람이. 지금 들으면서 안약 그리고 눈 그리고 그랬어요. 코 그리고. 네. 지금 초조하니까. 네. 좀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안 피우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것만은 알겠습니다. 지켜주시면 되고 외출하셨을 때 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가끔 새침해지신. 페브 땡땡. 오, 그러니까 네. 방향 탈취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뿌리면서 하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좋지 않아요. 그냥 베이킹 소다나 뭐 레몬 뭐 이런 정도. 레몬을 근데 애들이 좀 싫어해서 그런데 베이킹 소다나 EM 발효액 같은 거 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찾으면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걸로 스프레이 만들어서 뿌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네 덕분에 정말 청정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유기농 친환경이라고.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요즘은 근데 못 봤는데요. 애들이 치약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박하 향을 되게 좋아하고 시트러스 향을 되게 진짜 싫어하거든요. 화한 거. 네, 그래서 그 민트나 박하 향 때문에 치약 있죠. 그걸 자꾸 이렇게 씹어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또 모모 PD 줘도 돼요? 왜 줍니까? 왜 치약 먹이려고 이 사람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셔도 됩니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몇 개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유 정말. 아니. 너무 불량 욕심을 내고 자기가 자꾸 참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저런 거? 치약 주고 말이지. 분무기 뿌리했지. 더럽게 키웠지. 막 이러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화살을 한번 날려봅니다. 이제 화살이 아나 어머님에게 왜요? 모몬 PD님께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자. 흡연자가 있어요. 네. 네. 자, 눈물, 그렇군요. 콧물. 우습게보다 큰 코 다치는 우습게보다 흡연자 큰 코 다치십니다. 신났어 지금. 신났어. 너무 좋아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네네네. 얘기하자면 그 농성 콧물, 그러니까 누런 코로 흘리지도 않고 뭐 검은색 코딱지 정도 약간 있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콧물을 수시로 이렇게 닦아줘야 될 만큼 이제 콧물이 난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특히 코피가 난다. 고양이 코피 정말 드문데요. 코피가 난다면 그건 종양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비강내에 종양이 생기는 애들도 의외로 많으니까 사실 검사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 마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요. 좀 얘 콧물이 나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가시면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콧물이 언제부터 났는지, 언제쯤에 그 주로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색깔은 어떤지, 뭐 횟수는 어떤지, 닦아주고 얼마 만에 또 다시 나는지, 혹 숨소리는 어떤지, 눈물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면 훨씬 더 검사를 할 때 디테일하게 좀 참고할 수 있죠. 네. 그 우습게보다 큰 코 다치는 눈물, 콧물 기본 편을 마스터하셨고요. 자, 팟빵 아이튠즈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후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스타그램 넉넉히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페이스북에서 KITTIPDIA 검색하셔서 키티피디아 페이지 그리고 똑같은 KITTIPDIA @ 네이버닷컴으로 질문과 사연 그리고 협찬 제의 활발하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병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다음 이 편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소롱루님? 네. 오늘은 그냥 정말 일반적인 눈, 코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편에는 눈, 특히 그 증상에 대한 눈을 찡긋거려요.
혹은 눈물이 많이 나요. 눈이 빨개요. 뭐 눈이 커졌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결막염이 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 엄마였어요. 빨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 못하셨잖아요. 네, 소롱 누나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얼루가범이었습니다. 흡연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윙크왕 엄마랑. 정말? 윙크왕 오늘 완전 윙크왕이 대박이네. 말 나오면 담배 한 대 너무너무 귀엽다면서 윙크왕.